서울의 좁은 아파트에서 리경은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가장 친한 언니 리하가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리경은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그런데 그 순간 리하의 손에 들린 리경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민주였다. 리하가 무심코 확인하다가 메시지를 보게 되었다. 경아, 오늘 밤에 우리 집에서 자자. 리경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리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이게 뭐야, 너 여자랑 그런 사이였어. 리경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언니, 나 레즈비언이야. 오랫동안 숨겨왔어. 리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미쳤어. 한국에서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살아? 우리 집안 부모님 주변 사람들이 알면 끝장이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애랑 같이 살 수 없어. 리하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리경을 향해 날카롭게 날아왔다. 리경은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참지 못했다. 언니가 왜 이렇게 가장 믿었던 사람이. 그날 밤 리경은 작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와 몇 권의 책, 노트북만 챙겼다. 리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차가운 비가 리경의 얼굴을 때렸다. 택시를 잡아 친구 집으로 향하는 동안 리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한 후 리하는 사촌 언니면서도 진짜 언니처럼 리경을 챙겨주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리하가 달려와 보호해 주었다. 그 따뜻함이 이제 차가운 칼이 되어 돌아왔다. 친구 집 소파에서 잠을 청하는 밤 리경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았다. 직장에서, 친척 모임에서, 심지어 길거리에서조차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부모님은 이미 리경을 포기한 상태였다. 리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버팀목마저 무너졌다. 다음 날 아침 리경은 카페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해 거리를 헤맸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 아팠다. 언니에게 전화할까 수십 번 고민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다. 며칠 후 리경은 홍대 근처 원룸을 구했다. 보증금은 친구들이 조금씩 빌려주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다. 피로가 쌓였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다. 민주와도 자연스럽게 헤어졌다. 민주는 리경의 상황을 이해했지만 함께 버티기에는 너무 무거웠다. 리경은 혼자였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사랑하는 게 죄인가? 한 달이 지나자 리경은 대학 동창 모임에서 우연히 선우를 만났다. 선우는 조용하고 따뜻한 눈빛의 여성이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 비슷한 아픔을 공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리경은 조심스러웠다. 다시 누군가를 믿는 것이 두려웠다. 선우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다가왔다. 그 따뜻함이 리경의 상처를 조금씩 어루만졌다. 그러나 리하의 차가운 눈빛은 여전히 리경의 꿈속에 나타났다. 리경은 매일 일기를 썼다. 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고 지웠다. 용서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미워할 수도 없었다. 가장 친했던 사람이기에 상처가 더 깊었다. 그렇게 첫 번째 겨울이 지나갔다. 리경은 점점 더 단단해졌지만 동시에 더 외로워졌다. 서울 생활 2년째 리경은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보조로 일하게 되었다. 카페 알바를 그만두고 정식 직장을 얻은 것은 큰 변화였다. 하지만 월급은 적었고 야근이 잦았다. 그래도 책을 다루는 일이 리경에게는 위로가 되었다. 퇴근 후 원룸으로 돌아오면 선우가 가끔 기다리고 있었다. 선우는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다. 둘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다. 손을 잡는 것조차 주변을 살피며 했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이 공개적으로 다니는 것은 아직 위험했다. 어느 날 선우가 물었다. 아직도 언니 생각 많이 해? 리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꿈에 나와. 선우는 조용히 리경의 손을 잡았다. 나도 처음에는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어. 결국 말하고 나서 집을 나왔지? 리경은 선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했다. 하지만 리하와의 관계는 달랐다. 리하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평생의 버팀목이었다. 그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출판사에서 리경은 점점 실력을 인정받았다. 첫 번째로 맡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작은 성취감을 느꼈다. 그러나 승진 면접에서 상사가 던진 질문이 리경을 불편하게 했다. 결혼 계획은 있나? 리경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생각 중입니다.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가 결혼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주말마다 리경은 한강을 걸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치며 혼자였다. 부모님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리하도 마찬가지였다. 가끔 리하의 소셜미디어를 몰래 확인했다. 리하는 여전히 안정된 회사에서 일하고 결혼 준비를 하는 듯 했다. 사진 속 리하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다. 리경은 화면을 껐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걸까? 3년째 되던 해 리경은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다. 선우와 함께 살기로 했다. 둘은 조심스럽게 집을 꾸몄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에도 리경은 불안했다. 만약 누군가 알게 되면? 만약 회사에서 소문이 나면? 선우는 리경을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 둘이서 충분해. 리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빈자리가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밤 리경은 술을 마시고 리하에게 문자를 보냈다. 언니 잘 지내. 답장은 오지 않았다. 리경은 전화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교차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리경은 점점 더 강해졌지만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리경은 출판사에서 정식 편집자로 승진했다. 이제 팀을 이끌며 여러 책을 기획했다. 선우와의 관계도 안정되었다.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고 산책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연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가족 모임에 선우를 데려갈 수도 없었다. 리경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어느 날 회사에서 동료가 말했다. 요즘 결혼 안 하냐? 리경은 웃으며 넘겼다. 아직 여유가 없어서요.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여자라는 걸 말하면 어떻게 될까? 그날 퇴근길에 리경은 과거를 떠올렸다.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같은 반 여자아이를 좋아했다. 그 감정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다. 리하는 그때도 리경의 유일한 상담자였다. 그런데 이제 그 리하가 가장 큰 상처를 주었다. 선우는 리경에게 제안했다. 우리 부모님께 말해볼까? 리경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무서워. 선우는 이해했다. 둘은 서로를 지키며 살았다. 리경의 책이 또 한 번 성공하면서 작은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리경은 조심스럽게 응했다. 기사에는 개인 생활에 대한 질문은 피했다. 4년째 되던 해 리경은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엄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너희 외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다. 병원에 좀 와라. 리경은 망설였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리경은 충격을 받았다. 복도 끝에 리하가 서 있었다. 5년 만에 재회였다. 리하는 예전보다 말랐고 눈빛이 피곤해 보였다. 리경은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리하는 먼저 다가왔다. 경아 오랜만이야. 리경은 차갑게 대답했다. 무슨 일로? 리하는 시선을 피했다. 할머니 상태가 좋지 않아. 리경은 병실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리경을 알아보고 미소 지었다. 하지만 리하와의 긴장감은 병실 안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그날 리경은 병원을 나오며 생각했다. 왜 지금 나타난 걸까? 할머니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었다. 리경은 매일 병원을 오갔다. 리하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서로 말을 피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의식을 잃은 어느 날 밤 리하가 리경을 불렀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둘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리경은 먼저 입을 열었다. 왜 그때 나를 쫓아낸 거야? 리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미안해.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 리경은 웃었다. 무서웠다고. 나도 무서웠어. 혼자 거리로 나가서. 리하는 눈을 감았다. 나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어? 리경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리하는 천천히 털어놓았다. 대학 때 여자 선배를 좋아했어? 하지만 가족과 사회 때문에 억눌렀어. 너를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 그래서 더 무서웠던 거야? 만약 내가 그대로 있으면 나도 들킬까 봐 그래서 너를 밀어낸 거야? 리경은 충격을 받았다. 언니도. 리하는 눈물을 흘렸다. 지금은 결혼했어. 하지만 행복하지 않아. 남편과는 감정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매일 후회해. 너를 그렇게 아프게 한 걸. 리경은 분노와 연민이 뒤섞였다. 그럼 왜 지금 말하는 거야? 리하는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때문에 그리고 나 스스로도 더 이상 숨기기 힘들어서. 그날 이후 둘은 병원에서 자주 마주쳤다. 대화는 서툴렀지만 조금씩 이어졌다. 리경은 선우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선우는 조용히 들어주었다. 용서할 수 있겠어. 리경은 대답하지 못했다. 용서하고 싶지만 상처가 너무 컸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리하는 장례식장에서 리경을 안았다. 미안해 경아. 리경은 그 품에서 울었다. 하지만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다. 할머니 장례식이 끝난 후 리경과 리하는 처음으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리하는 결혼 생활이 파탄난 이야기를 했다. 남편은 리하의 차가움을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별거 중이었다. 리하는 말했다. 나도 너처럼 살고 싶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너를 미워한 거야? 내가 나 대신 용감하게 사는 것 같아서. 리경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언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몇 년 동안 매일 밤 울었어. 친구도 가족도 잃었어. 리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리경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용서할게.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 선우는 리경의 결정을 존중했다. 둘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사랑했다. 리하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다시 리하를 비난했다. 리경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결국 우리 모두 각자의 싸움을 하는구나. 시간이 지나 리경은 새로운 책을 기획했다. 주제는 가족과 정체성이었다. 리하는 그 책의 첫 독자가 되었다. 둘은 가끔 연락하며 서로의 삶을 응원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상처는 조금씩 아물었다. 리경은 선우와 함께 작은 무지개 깃발을 집에 걸었다. 이제는 숨기지 않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리경은 일기장에 적었다. 사랑은 때로 상처를 주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진다. 가족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상처 입히고 배신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선택인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